네, 오늘은 바로 6709번님의 포트폴리오 사연입니다. 일단 어떤 사연일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난 12월에 들어간 세 종목과 최근에 들어간 두 종목 보냅니다. 사실 전부 다 손절했었어야 했는데 겁이 나서 못했습니다. 전문가분들 말씀 듣고 손절할 건 해보고 싶네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들 담겨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케미칼을 14,100원대에 들어가셨고요. 유니캐스트, 태성, 반도체 종목이죠. 온디바이스 AI가 한창 핫할 때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비중이 한 40%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의료 AI 기업도 있습니다. 루닛을 81,000원대에 들어가셨어요. 비중도 30%로 굉장히 많으시고요. SM도 87,000원에 비중 10%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애경 케미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나마 애경 케미칼이 이 중에서도 PBR이 조금 낮은 종목이거든요. 한 0.8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애경 케미칼 좀 올라갈 여지가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이제 PVC라던가 가소제 이쪽으로 이제 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화학 쪽이나 이쪽이 좀 부각을 받아야 되는 종목인데 시장에서는 이 기업 그때 이제 작년 3월 달부터 이렇게 탄력이 나왔던 이유는 결국에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면서 굉장히 큰 탄력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저 PBR 관련주들 어저께부터 계속해서 오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 PBR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 반기고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가소제라던가 이런 화학 쪽이 결국에는 업황이 살아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 점유율도 높고 세계 시장에서도 되게 잘 나가고 있지만 이게 업황이 결국에는 살아나지 않는 이상에는 주가의 흐름은 저는 계속 좀 부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간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는 부분을 우리가 딱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불확실성을 굳이 가져가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돼서 또 업황 둔화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애경케미칼이 2차 전지 관련돼서 실적을 내거나 하는 부분도 없어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뚜렷한 모멘텀과 재료를 좀 찾기에는 부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막상 비중이 20%가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하시는 것도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반드시 비중이라도 꼭 줄여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경케미칼 비중 축소의 의견 남겨주셨고요. 이주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유니캐스트, 태성 모두 1월 21일에 급등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님 그때 따라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조금 조정받을 때 들어가신 것 같아요. 비중을 한 반도체 종목에 40% 가지고 계신데 이 두 종목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네, 저는 일단 유니캐스트도 보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태성도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유니캐스트는 이제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나무가라던가 드림텍과 관련 기업입니다. 그래갖고 지분 구조가 서로 얽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사업 자체가 지금 뭐 반도체 AI 칩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요즘에 핫한 그 저 PBR 관련 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PBR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부각이 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그동안 이 조정은 제가 봤을 때는 강하게 올라온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에 대한 강한 또 차익 매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지 않은 하락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다시 한번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30%가 조금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의 그 AI 온디바이스 AI부터 시작해서 AI 칩에 대한 수요 자체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회사와 모회사와의 관계가 있는 드림텍이라던가 나무가 이런 기업들과의 어떤 협력해서 뭔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뭐 고려해 본다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보유하셨으면 좋겠고요. 태성 같은 경우는 PCB 기판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가가 5,000원 부근인데 아마 지금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도 올라올 때 특히나 이제 제2의 제조 반도체를 꿈꾸시는 많은 분들이 고점에서 좀 따라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올라온 부분에 대비해서 차익 매물이 나왔다. 마찬가지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은 뭐 좀 겁이 나고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버티면서
기다려야 할 때다. 그리고 만약에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는다고 한다면 조금 더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태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 하락 시에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보는 방안도 괜찮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유니캐스트도 보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이화진 과장님께는 루닛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루닛은 지금 PBR이 34배나 됩니다. 뷰노 같은 경우에도 지금 38배 되는데요. 이 의료 AI 기업들 다시 한번 이런 시장에서 더 달려줄 수 있을지 이 비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장님? 뭐 일단은 뭐 보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작년에 워낙 이제 주가도 많이 올랐다는 측면은 특히 뭐 해외 시장에서 얼마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냐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우리닉 같은 경우야 이미 작년에 일본에서 일반 보험 구제를 이제 받기 시작을 했고 후지필름과 이제 파트너십을 이제 맺었습니다. 후지필름 같은 경우가 워낙 이제 의료기기 쪽에서는 이제 일본에서는 1위, 전 세계적으로는 한 5위권 하는 이제 의료기기 업체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루닛이 여기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PBR이든 PER이든 간에 일단 실적이 흑자로 전환되는 부분이 언제쯤이냐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 비중이 대략 한 50% 이제 비중인데 그만큼 이제 그런 보험 급여까지 이제 받는 시장이고 그리고 일본이 워낙 의료기기 시장에서 굉장히 큰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연평균 45% 이상 성장하는 이제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번 4분기나 이번 1분기에 얼마만큼 실적이 개선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북미 쪽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던 만큼 과연 이제 루닛이 뭐 뷰노도 마찬가지고 JLK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런 의료기기 업체들이 실적이 하나둘씩 나오는 업체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루닛 같은 경우는 일본에 지금 한 400개 이상의 병원에 지금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입소문이나 이런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작년에는 기대감은 올랐다면은 사실 이건 로봇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의료기기가 작년에 그런 선반영들이 어느 정도 차익실 물량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실적으로 보답해야 이제 그만큼의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충분히 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일본과 북미 시장에서 얼마만큼 선방하는지 여부가 올해의 주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매출이나 실적이 찍힐 때까지 기다려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SM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87,300원인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굉장히 많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더 이상의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시장에서 엔터 관련된 종목들은 그렇게 큰 관심을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저효과로 인해서 만약에 앨범이 또 잘 판매가 되고 한다고 하면 주가가 좀 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시기적으로는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024년이 됐고 또 많은 이제 그룹들과 이제 신규 걸그룹들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얼만큼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좀 그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직까지 이런 분쟁적인 부분도 완벽히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주가가 다시 한번 좀 주가를 방향성을 턴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엔터주들은 아직은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부분도 아까 애경케미칼과 마찬가지로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저는 비중을 갖고 계시는 것을 줄여두시거나 아니면 매도를 하시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2024년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실적이 좀 잘 나오기 위해서는 앨범 판매, 특히 SM 같은 경우에는 에스파나 이런 부분들, 앨범 부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부분들을 먼저 좀 판단을 하고 다시 재진입을 하시던가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6709번님의 사연 들어봤습니다. 내 종목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자세하고 냉철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아주 냉철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세 분의 전문가는 여기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